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큰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금 못 막으면 3단계 거리 두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을 한 거죠. 서울 버스기사 3명 척 감염, 그리고 신규 확진은 일단 200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다시 발표 내용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방역에 도움이 안 됐다. 어떻게 보면 후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지금 못 막으면 3단계, 정부 일부 조치 준비,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를 다루고 있어요. 대통령 거리 두기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3단계 땐 일상 정지 등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자영업 시설 운영 시간 제한하거나 일부 3단계 조치 수도권에 시행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 한해서 일부 3단계 조치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염학회 3단계 격상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서둘러서 지급해야 된다.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정 2차 재난지원금 줄다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100% 적자 국채 발행해야 한다. 전 국민에 줬던 1차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 일단 정부는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죠. 당에서도 처음에는 재난지원금 강력하게 뭔가 얘기하는 분위기였다가 살짝 뒤로 좀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있죠. 환자 입원, 수술 연기하는데 정부, 의사협회 여전히 평행선이다. 어제도 만났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6일부터 28일 2차 파업 예정돼 있고요. 진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동, 응급실 등 복귀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 측에서는요. 뭔가 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또 역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전 청와대 추측관장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총리의 후회. 그렇습니다. 방금 일면기사 때도 좀 잠깐 짚어봤는데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이 부분이 방역에는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공무원 임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슨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나 결론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꽤 많은 주장들이 나오는데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의 일부를 공무원 임금을 줄여서 충당하자.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조국 백서 대 조국 흑서. 조국 백서는 나온 지 꽤 됐는데 이번에는 조국 흑서가 나옵니다. 백서에 대응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방역보다는 정치. 미국에서 목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데 방역보다는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19 상황, 확진자 숫자 이런 걸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보다는요.
그 이면에, 그 뒤에, 그리고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과 기사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마스크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실감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확진자 확 줄어든 대구. 마스크가 확실한 예방이다. 지금 수도권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잖아요. 반면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었죠. 대구입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지금 요즘에는 대구에 확진자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3일간 지역 감염자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마스크입니다. 대중교통 내 미착용, 과태료도 0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다 협조했다는 거예요. 워낙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꼭 마스크를 썼다 이겁니다. 마스크가 확실한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할까요? 자, 다음 기사는요. 동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동선 왜 숨겼어? 구상금 2억 어쩔 거야? 서울시 확진자 사례로 이색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염, 확진이 되신 분들은 본인의 동선을 제대로 알려주셔야지만 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구상금 청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이 영상 뭐 길이가 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핵심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좀 보시죠. 무엇이냐?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겨?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고 그러지. 아버님 때문에 이 사람 직장, 제 직장, 그리고 광주, 제주도 사람들, 우리 규린이 유치원, 그 가족들, 그 선생님들 수천 명이 초토화된 거예요.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아휴,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휴대폰 추적 다 되는데.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거랑 구상권 2억 어떻게 할 거냐고. 시골 선산이라도 내놔야 하나. 땅이 이렇게 쉽게 팔려. 일단 보험 다 예약하고 우리 김서방 차라도. 차 집을 내놓자. 네. 동선을 제대로 얘기한다는 부분 강조하고 그리고 구상권, 구상금 얘기했는데 결국 가족들이 저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상이죠. 양지열 변호사. 그러니까 동선 확보를 동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한 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보면서 이게 우습기도 하고 하면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되게 뭐 마지막에 집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 사실 이렇게 뭔가 턱 와닿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 같은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실제로 있고 저 주인공, 저 속에 나온 아버지처럼 얘기를 안 하셨다가 결국 실제로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 2억이란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저 사례의 바탕이 된 얘기가 서울에서 한 남성이 실제 자기가 코로나19 확진됐는데 지방을 다녔고 그 동선을 공개 안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원 청구를 한 겁니다. 실제 상황을 좀 어떻게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한 거군요. 네,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거짓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인 거죠.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는 민주노총과 관련돼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광복절 당일날 뭐 집회, 기자회견 이런 걸 가지고 참 공방이 많았죠. 그 얘기입니다. 민주노총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코로나 확진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당시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1,000명 정도 모여서 있었다는 거죠. 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위험성 확인되면 전수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 쪽에서는 이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 민주노총 이 기자회견 이렇게 1,000여 명이나 모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 대응하는 거 아니냐. 왜 광화문 집회만 가지고만 이렇게 문제 삼냐. 야당은 또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민노총도 검사받아라.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모두 대상이다. 당시 서울 종강역 일대 뭐 사람들이 운집을 했죠. 집회 나왔던 조합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자, 민주노총에서는 아직 모른다. 다른 곳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배제할 수 없다. 그 현장에서 감염됐다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뭐 아직은 좀 더 들여다보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 내용까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민노총 참석자 중에 양성 확진자가 1명 나와서 그분의 동선과 감염 경로, 감염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 조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찬 변호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동안 이 민주노총의 요 8월 15일 기자회견 이 부분을 좀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확진자가 1명이 일단 나왔는데 물론 그 집회에서 감염이 된 건지 그건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점에서 보면 예. 사실은 조금 늦었죠. 다행히 이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검사 다 받아라. 그리고 자가격리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인데 저게 24일, 20일 서울시 움직인 것도 한 일주일가량 지나서였어요. 그쯤에 저 확진받으신 분의 주위 분들 한 13명이 또 감염 확진자로 판명이 된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것을 위험도에 대해서 방역당국이나 관련자분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과 예방을 차단하는 게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방역적 측면에서라도 사실 1,000여 명 이상의 집회를 했으면 말은 기자회견이지만 사실상 집회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부분들도 진단을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찍이. 그랬으면 좀 더 위험이 감소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통합당 측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냐 이거에 대해 약간 불만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의 한 집회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검사 받아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랬으면 민주노총인 저 보신각에서 했던 집회에 대해서 똑같이 내렸어야죠. 평등적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방역적 측면에서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뒤늦지만 좀 민주노총의 조치는 좀 타당하지만 정부 당국의 조치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감염된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강화문 집회 분들도 상당수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경우는 없고 다만 사랑제일교회가 이상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136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 중에 독자적으로 감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에 대해서 감염 경로가 깜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했어야 된다.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역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광화문 집회 그리고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뭐 당일날 같이 있었던 그 인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인데 이 행사를 놓고 너무 정치권에서 선택적으로 뭔가 주장을 하고 공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이런 지적 오늘도요. 많은 신문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가 이걸 질타하고 있거든요. 방역은 방역으로만 봐야 되는 건데 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오늘 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17일 임시공휴일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질문을 받고 결과적으로 방역이 안 됐습니다. 17일 날 임시공휴일 지정한 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뭐 유감 표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죠.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가 나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좀 혼선을 끼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번 8월 17일 이제 하루 휴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이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을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회 참가자 전원을 추적해서 검진하고 자가 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 부분에 민주노총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 뒤에 약간 좀 입장이 조금 다른 설명도 추가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자,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부분, 뭐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 됐다. 어떻게 보면 뭐 후회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상희 전 관장님. 예, 제 의미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어.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 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여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어제 또 수보회의에서 아주 강경 드라이브를 예. 했습니다. 여기 뭐 종교의 집회 등등으로 해서 광화문 집회가 사실상 확산의 주범이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뉘앙스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대비될 수 있는 총리의 발언이다. 이런 부분이고 어. 그런 차원에서 총리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대통령 간에 약간의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책임 이런 문제와 식으로, 관련해서 보면 좀 해석할 수가 있죠. 다른 결이 느껴진다는 결이 거네요. 좀 다르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생활 방역 체제로 돌아섰단 말이죠. 예. 그리고 6월 21일 날에 8월 17일을 공휴일을 제정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월 22일 날에 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한 얘기가 한 마디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 그러면 보니까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유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내다본 거예요. 예측을 하고 내다본 있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질병관리본부의 입장과 정부의 어떤 정치적 입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도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합니다. 예. 이게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예. 당시에는 보면은 방역보다는 경제에 치중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얘기예요, 사실상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제정해서 소비를 예.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예. 후회가 있는 그런 얘기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해석하기에는 예. 결국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코로나 주범이라는 예. 확산의 주범이라는 부분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 여지가 있다라고 보죠. 자, 김정욱 교수께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그 뭐 유감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8월 27일 날 임시 공휴일로 한 건 전 이해는 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느슨함을 좀 반영한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예.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위 그 방역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만 또 하나는 살기 어려운 상황들을 예.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두 가지 모듈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국민적인 신뢰를 잃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6월, 7월 달에 결정했던 부분들은 뭐 이런 것을 예견하고자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 질타하기는 어렵다. 아. 하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느슨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이제 1인당 한 2.88명 정도가 전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6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거기다 예. 또 수도권 지역 2,500만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느슨함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져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예. 저는 그렇지만 늦었더라도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나름대로 이런 지금 예. 공포감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 하나의 의지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은 왜 그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적인 합심을 모아서 과거의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의 방식을 예. 통해서
국민의 어떤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정부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들을 분명히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못 지게 되면 구상권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후에 만약 그 느슨함이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분명히 져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발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8월 17일 임시 공휴일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제를 생각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지금 보니 재확산이 된 이 시점에 보니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요 발언, 국무총리의 발언도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